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생활상담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리적 거리두기로 만방여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블루는 우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어떤 고통에 따르는 불안, 두려움, 또 자가격리,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격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간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우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일반인이나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불안하고 스트레스.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숲치유 프로그램까지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것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좀 더 와닿고 우리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확진자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우리가 거리를 둠으로써 이제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죠. 그런데 뭡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또 너무 가족과 함께 오래 지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이 심리적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왜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냐? 예, 만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몸매가 좀 이렇게 퉁퉁해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핸디캡이라고 여깁니다. 남들이 부드럽다, 편안하다 하면 내가 만만하게 보는가? 왜? 또 원만하다면 더 그 말이 싫어요. 왜? 학창 시절에 친구가요. 굴러간다, 굴러가. 눈도 동글, 꼴도 동글, 몸도 동글동글. 예, 그런 말을 수시로 듣다 보니까 예, 완전 스트레스가 쌓여 있죠. 그런데 마침 아들 둘인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늘씬해요. 근데 한 명은 딱 자기를 닮았대. 남들이 붕어빵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 아들이요. 좋아하는 음식에 보면 갈비, 양념 불고기 이런 거는 막 세 그릇씩 먹어요. 그걸 보는 순간 훅 올라와가지고 그따위로 처물라면 처먹지 마. 그래 처물이 몸이 그 모양이지. 사실 그거 누구 문제예요? 예, 자기 핸디캡이죠. 근데 아들을 보고 예, 뭐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하죠. 예. 또 뿐만 아니라요. 예, 봅시다. 어느 학생이 뭐냐면 시험 요즘 이제 여러분 기말 시험도 다가옵니다만은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와요. 근데 또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예, 지쳐갖고 공부도 제대로 안 돼요. 마음만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책을 봐도 또 더 눈에 안 들어오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뭡니까? 시험 걱정만 되죠. 그래서 심호흡 해보고 집중 안 해도 뭡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뭡니까? 에이 나는 왜 바보같이 매번 이러지? 이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이 자책입니다. 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는 뭡니까?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상담 정신부 쪽에서도 예,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징을 자기 것과 동일시하는 거. 예, 이 동일시를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외적 동일시,
예,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거나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적 동일시는 뭐냐면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거나 또 어떤 행동을 보고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서 그 예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내적 동일시죠. 즉 뭡니까? 상대방 즉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것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는 내적 동일시.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인 것이 좋다. 그러다가 동일시가 좋긴 뭐가 좋아. 나는 너무 둔해. 나는 잘할 수 없어. 인정도 못 받는 나는 못난이다. 친구들은 나를 싫어해. 사실은 뭐 조그만한 거 보고 나 이걸 전체적으로 동일시. 학교에서 나만 외톨이야. 가족들은 심지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동일시를 해버려요. 가족들이 엄마나 아빠가 너는 왜 그래? 한마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 인생 전체를 동일시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예. 그 모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동일시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뭐 우울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연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더 크다. 요즘 뭐 코로나 이러지만 뭡니까? 이 사람끼리 같이 지내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고통스럽다. 네. 그런데 저는 한마디 더 붙여서 타인이 주는 고통보다 자신이 주는 고통이 더 크다. 자기가 자꾸 동일시를 해가지고 더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뭡니까? 온갖 감정의 상태에 빠져들죠. 감정 중독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몸에 병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몸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왜? 몸에 답이 있는데 온갖 힘든 게 이제 몸에 쌓인다는 말이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어찌하오리까? 마침 최근에 자각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각은 내가 내 처리 과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예, 사람만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 동시성이 되려면 이 뇌의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돼요. 동물은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또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뇌 발달이 아직 안 됐거나 또 뭔가 모르지만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이 동시성이 내가 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될 때는 자각이 안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동시성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막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뭡니까? 이 또 자각이 잘 안 돼. 우리가 그냥 뭐 제정신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예, 자 우리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정상이 자꾸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고 심지어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요 내가 뭡니까 자각 능력이 없으면 정상이 심화되어져서 그리고 뭡니까 어떤 상황이 악화되어져서 자각을 해요. 그런데 자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면 정상이 조금만 되어도 자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확진이 돼도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빨리 내가 사람들하고 이 거리를 두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거에서 내가 뭐예요 검사를 받으러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조치를 이것처럼 예, 이 마음의 자각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올라오려고 하네를 아는 순간 또 거리두기가 되죠. 예. 자, 신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체에게 느낌을 줌으로써 행복을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느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 생명체에게는 누구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생각을 주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근데 생각을 주고 나니까 너무 많이 생각해서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께서 또 하나의 선물로 뭡니까? 자각을 줍니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구나. 스스로를 통찰하게 하는 것이 자각. 네.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능력이고 인간 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바로 이 자각. 이 자각의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 자각, 둘째는 감정 자각, 넷째는 인지 자각, 넷째는 기억 자각. 이걸 우리 그 상담 심리에서 본다면 여러분 조금 뭐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체를 중심으로 자각하는 상담을 행동심리, 행동주의 상담, 그다음에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각과 상담은 인본주의 상담, 그다음에 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은 아마 여러분 좀 알 거예요. 인지치료라는. 그다음에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옥지 상담은 아세요? 네, 바로 정신역동, 정신분석, 기억을 더듬어서 상담을 하는. 자, 이렇게 자각을 하면요, 이렇게 심리상담의 4대 이론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최고의 힘이다 하는 말도 아마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도를 해보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심리적 거리두기. 첫째, 문제를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그 문제에 따르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이 속에 나의 책임이 들어가 있구나. 자기 책임성을 자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일정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꺼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1단계 문제 자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문제 자각을 하면 신체 자각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교감 신경계는 어떤 잠재적 위협 상황에서 경계를 하는 것이 교감 신경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하면 심장박동, 혈압, 호흡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공도 확대되고 피부 방향에 혈액이 막 이렇게 감소하면서 열심히 뭔가 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빨리 잡으러 가거나 빨리 도망가거나 뭔가 급하게 반응을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부교감 신경계는 가 치유를 책임집니다. 심장 박동, 혈압이 감소하고 호흡이 느려지고, 그다음 입과 눈이 매끄럽게 치유해요. 소화 기능, 배설과 재생산, 그다음 몸의 치유가 막 강화가 되는 겁니다. 교감신경계도 위기 상황에 작동을 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때때로 우리가 휴식과 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의 어떤 문제는요, 이 교감신경계는 작동을 잘 하는데 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꾸 뭔가 뭡니까? 하려고 하는 데만 에너지를 자꾸 쏟게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바쁘게 하는 데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몸이요. 이렇게 휴식하고 치유하고 이런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서 부교감 신경계가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체 자각이에요. 신체 자각을 하면 우선 멈춤이 돼. 아, 내가 몸을 이렇게 하고 있었네. 바쁜데 뒷목이 뻐근하네. 우선 멈춤이 되는 순간 뭡니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돼. 그때부터. 그래서 자각을 하면 부교감 활성화가 되면서 유한, 그 다음에 몸이 좀 내가 너무 바쁘게 움직였네 하는 순간 잠시 유한하고 평온해지면서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잠시 뭡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줘. 그리고 내 돈령을 내린 상태, 이게 뭡니까? 내가 돈을 내서 막 급하게, 아니면 불안하게 막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신체 자각의 역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신체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 신체를 긴장하고 이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장하고 바짝 긴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완을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치유 기능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자, 눈에 힘 잔뜩 주고 풀어놓고 얼굴 전체 힘을 줬다가 풀어놓고 어깨를 위로 바싹 올려서 귀에 거의 붙도록 최대한 위로 올려서 풀어놓고 그다음에 온몸이 긴장을 줬다가 풀어놓고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밤에 잘 때 누워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차례로 온몸을 긴장시켜 또 풀어놓으면 몸을 치유하는, 몸을 이완시켜. 여러분은 운전하는 사람이 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운전할 때 핸들 잡고 있다가 빨간불이 오면 차도 멈추지만 내 몸도 멈추면서 바짝 긴장했다가 풀어놓고 긴장했다가 풀어놓으면 이 몸이 이완이 잠시 되는 거예요. 너무 계속하는 것보다는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쉬어주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도 자각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느끼고 그다음 오후에 또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느끼고 이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번 또 빙그레도 해보면 좋아요. 빙그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좀 더 이완되고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뭘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또 현재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거기 그 버스를 탔는데 두 분이 앉고 있는데 어느 분이 발을 쭉 벌리고 있는데 너무 추해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요. 남자들 그런 걸 쩍벌남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몰라요. 네. 또 어디 이렇게 대중 이렇게 음식점에 나가도 막 시끄럽게 본인들이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막 짜증스럽게 생각해도 본인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또 좀 이런 말 하면 하지만 그 몇 년 전이었어요. 내가 우리 학교 정문에서 이제 오르막을 약간 올라가려는데 오르막 또 공간에서 내려오는 어느 그 원피스 아름답게 입은 원피스를 아름답게 입은 그 우리 학교 여학생인지 외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그 멋있게 보였어요, 멀리서. 근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팔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보니까 본인이 그 이렇게 막 우적우적 하는데요.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네. 자, 볼까요? 네.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저한테 이 자각을 배운 학생이에요. 보통 자기는 발표를 자주 해서 안 떨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업무 보고를 임원들 앞에서 한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긴장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고 순서 기다리면서 근데 번쩍 자각 내가 배웠지. 내 떨고 있네. 목이 마르고 이때는 뭡니까? 더욱더 긴장했다가 이완해야지. 그다음에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긴장 이완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편안해졌어요. 나중에 교수님 덕에 효과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순간순간 이게 내가 자꾸 하다 보면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과 불안에서 거리두기를 한 거죠. 아는 순간 좀 떨어져서 거리두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몸이 뭡니까? 거의 눈이 뻐근하고 몸도 그렇고 내가 뻐근하구나 알고 아는 순간 풀어주면서 자각하게 돼요. 내가 긴장하면 온몸이 굳어지는데 특히 어깨가 굳어지는구나. 내가 긴장하고 있네 알면서 거기서 잠시 거리두기 하면서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컴퓨터가 그 당시에 초창기여서 아주 그 화질이 안 좋았습니다. 눈이 피곤했고요. 또 마침 또 제가 조교로 근무했는데 그 연구실에 석유 난로가 이게 있었는데요. 그 석유가 제대로 이게 연소가 안 돼가지고 눈이 따가웠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조교실에 연구실에 있으면서 눈이 계속 따갑고 피곤했고요. 마침 또 뭐냐면 이 선임 연구원들 선배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 선배들이 이 밤늦게 작업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야 되는데 밤에는 이 잠을 못 자면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보조 맞추려고 일부러 커피 마셨어요. 많이. 막 석 잔, 넉 잔씩. 나중에 가슴이 벌렁벌렁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정맥이라고. 자칫 하면 그 심정지 온다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지도 교수님이 박사학위 들어오라는 거 아이고 저는 유학 갑니다 하고 거의 도망가듯이 하고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아예 유학 자체를 포기하게 된지 이 눈 때문에. 그게 내 스스로가 그때 눈이 안 좋을 때 진작 자각을 하고 조치를 딱 했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 자각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이제는 몸이 만성이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자각을 배우고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는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는 미리 뭐든지 우유든 야채든 먹고 가볍게 내 속을 챙기죠. 그리고 잠이 오면 이제는 아내가 말을 시키면 짜증을 내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잠이 오는구나. 미리 자각을 하고는 잠시 떨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잠이 오는데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아내도 얼른 그럽시다. 그렇게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만은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요. 내가 40 넘을 때까지도 왼손잡이인 줄 제대로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뭡니까? 왼쪽이 아니고 오른편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죠. 그럼 뭡니까? 안다? 알아도 내 맘대로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행동 변화까지 해야 아는 거예요. 이제 40 넘었어야 비로소 이제는 뭡니까? 왼편에 앉아서 항상 누가 왼편에 미리 앉아 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왼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해야 이게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는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 만화 만든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한 10년 동안 감기를 10년 동안 한 2번 했나? 아니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기본 아닙니까? 내가 사실 아주 바빠요.
바빴어요? 일단 목 감기가 나는 많이 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미리 따뜻한 차 마시거나 아니면 캔디를 먹거나 미리 목 준비하죠. 그리고 미리 거기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면 살짝 쉬거나 이렇게 미리미리 자각을 해서 예방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아마 그 감기를 한두 번밖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강한 치기를 아닙니다. 자, 제가 뭐 너무 뭐 거창하게 신체 자각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신체 자각 큰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 이거 강아지 고양이가 웃는 거 보면 왜 무섭죠? 이것처럼 수시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빙그레 웃는 거. 이것만 해도 신체 자각입니다. 제가 거기 제 안에서 우리 제 아들하고 100일 동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중에서 90일만,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는 안 할 수 있으니까 한 10% 빠지는 건 봐준다. 그래서 100일 중에서 90일 이상만 하면 내가 평택에서 제일 좋은 식당 가서 내가 대접하겠다. 약속했어. 한 100명의 제자들한테 내가 선언을 했는데 연말에 3월달이 지나서 100일 후에 나를 몇 명 찾아왔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자기가 아예 표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였답니다. 그런데 나한테 밥을 얻어먹고 또 내가 책을 2권 선물했습니다. 내 저서를. 그것보다 본인이 오히려 너무 좋았어. 오히려 자기가 대접하고 싶대. 왜? 자기 인생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숨 들이쉬고 내쉬고 빙그레. 그러니 자기 인생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중요한 것은 뭔가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꾸준히 그래야 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거리두기를 내 몸의 상태와 거리두기 또 나중에 내 마음 상태와 거리두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안정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력도 길러지고요. 그리고 내 자신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챙기고 그리고 몸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여기 보면 있지만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저는 믿고 나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것을 꾸준히 네, 이렇게 오늘 1차 시간은 마치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다음 2차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